그 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점심. 국밥이 최고죠. 옛날에 어떤 분이 댓글에 5만원을 후원해주시면서 살인용의자 브이로그를 해달라는 말을 해줬었습니다. 이거 원래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사정이 겹치면서 미뤄지게 됐고 지금에서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범인 한자와 씨의 일상이란 만화가 이미 코나에 나오는 범인의 일상을 다루긴 했는데 전 아직 그 만화를 본 적이 없으니 그냥 제 맘대로 한번 의식의 흐름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코난의 살해용의자의 하루입니다. 제 이름은 용의자, 평범하게 살아가는 20대 청년입니다. 오늘은 조만간 있을 중간고사 공부를 위해 카페에 들렀습니다. 이 카페는 어떤 탐정사무소가 있는 건물에 1층에 있는 카페인데 분위기도 좋고 카페 알바생들이 예쁘고 잘생겨서 자주 들르는 카페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처음 본 잼민이들이 카페로 들어옵니다. 잼민이들 보호자로 머리에 뿔로 추정되는 것이 달려있는 여자애도 들어오네요. 저는 카페에 잼민이들이 오면 되게 시끄러울 것 같아서 카페를 옮길까 생각했지만 이미 제육 한 접시랑 가격이 비슷한 아메리카노 하나를 시켰기 때문에 가성비를 위해 참기로 합니다. 저는 에어팟을 낀 채로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뭔 일이지? 하면서 봤더니 어떤 사람 한 명이 쓰러져 있었죠. 전 당황해서 카페를 나가려고 했는데 잼민이들 중에 안경 낀 꼬마애가 정색을 하면서 형도 이 사건의 용의자니까 지금 여기서 나갈 수 없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딱히 틀린 말은 아니긴 했는데 많아봐야 10살 정도 돼 보이는 꼬마애한테 정색하고 저 말을 들으니 묘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경찰을 기다리며 계속 하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까 저보고 나가지 말라고 했던 꼬맹이가 근처로 오더니 어레레? 형 노트북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라는 식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새끼 말투가 묘하게 18살 남고생이 호기심 많은 어린애인 척하려고 용수는 말투인 것 같아서 굉장히 거슬렸지만 일단 생김새가 재민이니까 최대한 친절하게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니까 잠시 이 꼬맹이의 표정이 어린애의 순수한 표정이 아니라 범죄 현장을 수십 군데는 돌아본 연쇄살인마의 표정으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금 뒤 카페에는 경찰이 도착했고 시체를 좀 살펴보고는 저를 비롯한 용의자로 추정된 사람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사건이 일어날 당시 카페에 있던 사람은 잼민이들과 카페 알바생을 제외하고는 저를 포함한 3명이 있었습니다. 용의자 3명의 정보를 간단히 얘기하자면 우선 대학생인 저와 겁나 수상하게 생긴 양복 입은 아저씨 그리고 검은 복면을 뒤집어 쓰고 있는 어떤 그림자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을 신문해야겠다고 하며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카페 알바생 중 잘생긴 남자분과 그 양복 입은 아저씨가 어디론가로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그 용의자 한 사람 어디 갔냐고 물어봤고 안경 낀 꼬마애가 그 아저씨는 괜찮으니까 딴 사람들부터 조사하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긴 했는데 일단 경찰 조사에 응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그냥 카페에 와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고 검은 복면을 뒤집어 쓴 그림자 같은 인간은 딱히 알리바이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딱 봐도 수상하게 생긴 저 새끼가 범인이겠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안경 낀 꼬마애가 재수없는 미소를 지으며 반장님 저 형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걸 봐주실 수 있겠어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저게 잼민이의 말투가 맞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저 친구의 말투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반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 노트북을 살짝 보더니 좀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대체 왜 이런 걸 공부하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반장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제 노트북을 보여줬는데 화면에는 시신 같은 게 널브러진 범죄 현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는 살짝 당황해가지고 교양 과목 중에 범죄와 형벌의 이해 라는 걸 듣고 있어가지고 그 과목을 공부하는 중이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했지만 묘하게 이 카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미친 사이코패스 살인마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겁나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은 피해자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왜 내가 저 사람을 죽이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나보다는 저 그림자 같은 인간이 제일 의심스럽지 않냐고 말해봤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경찰이라는 놈들이 겨우 노트북 화면에 이상한 거 떠있었다고 나를 의심하는 것도 억울했지만 제일 화가 났던 건 저 버릇없게 생긴 안경 낀 꼬마애가 저를 향해 재수없는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그냥 잡아갈 거면 잡아가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민이들 중에 머리띠 맨 여자애가 그림자 같은 여성에게 다가가더니 아저씨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며 가방에 있는 시카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반장님이라는 인간과 안경 낀 친구의 표정이 변했고 목표물을 저에서 저 그림자로 바꾼 것 같았습니다. 재민이는 그림자를 다시 한번 추궁하기 시작했고 어느새 나타난 남자 카페 알바생도 그림자를 매섭게 추궁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있다가 그림자는 자백을 하기 시작했고 사건은 마무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허무하게 사건이 해결되니까 존나 억울해서 사과를 받으려고 반장님과 꼬마애한테 말을 걸려고 했는데 갑자기 안경 낀 꼬마애가 정색을 하면서 이번 사건에선 당신의 결백을 인정받았지만 당신이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건 반칙입니다. 레드카드를 받아 마땅한 일이었어요 라고 말을 하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요즘 애들은 다 저러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며 그냥 카페에서 공부를 마무리하기로 했고 공부를 겁나 하다가 저녁쯤이 돼서 배고파가지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원래는 집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라멘이 먹고 싶어가지고 근처에 있는 라멘 가게에 들리기로 했고 라멘 가게에 들러서 메뉴를 시킨 뒤 라멘이 나올 때까지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 라멘이 나왔고 라멘을 먹으려고 젓가락을 들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설마 하는 생각을 하며 뒤를 돌아봤고 어떤 사람이 목을 붙잡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왜 하루에 이런 일이 2번이나 생기는 걸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시체 근처로 아까 봤던 그 꼬맹이와 코수염 난 아저씨가 나타났습니다. 전 여기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죗된다는 생각에 라멘 가게를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역시나 꼬맹이가 막아서며 여기서 나가면 바로 범인으로 의심하겠다고 말하며 오전에 카페에서 들었던 말을 한 번 더 씹으려줬습니다. 저는 체념하며 아까
아까 나왔던 라면을 먹으면서 경찰을 기다렸고 조금 뒤 오전에 봤던 그 반장님이라는 사람이 한 번 더 왔습니다. 처음에 저 반장님이라는 사람도 비호감이었는데 이렇게 하루에 2번 사건을 조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애처로웠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도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용의자는 3명이 나왔습니다. 저를 제외하면 라면 만드는 요리사와 분명 오전에 봤던 것 같은 검은 복면을 뒤집어 쓴 그림자 같은 인간, 이렇게 3명이었죠. 자신을 유명한이라고 소개한 코스였던 탐정은 사람들에게 알리바이를 물어보기 시작했고 저는 핸드폰 보면서 라면만 먹고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탐정이란 양반은 알겠다고 말하며 뒤돌아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꼬맹이 특유의 콧소리가 가득 담긴 어레레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겁나 싸해가지고 뒤돌아봤는데 그 꼬맹이가 제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꼬맹이는 제가 보고 있던 유튜브 영상을 틀며 형 이거 무슨 영상이에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독살을 당한 피해자가 나오는 바모군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코스염난 탐정과 반장님이라는 사람의 표정이 변하며 독살? 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니 무슨 독살이 나오는 영상을 보면 내가 독살을 한 거냐고, 그럼 배틀그라운드 영상을 보는 건 사람들한테 무차별 난사하려고 예습하고 있는 거냐 라고 물어봤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새끼들은 진범을 잡으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사건도 어떻게든 복잡한 트릭을 끼워 맞춰가지고 사건을 풀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단 해명하는 건 포기하고 저 말고 딴 사람들 알리바이도 들어보는 거 어떠냐고 했고 탐정과 반장님 그리고 재수없는 꼬맹이 놈은 미심쩍은 눈빛을 한 채로 일단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요리사 양반은 그냥 라면만 만들고 있었고 저 피해자랑은 본 적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있던 검은 그림자는 피해자랑 같은 테이블에서 먹고 있긴 했지만 그다지 친하지는 않고 죽일 이유도 없으며 독을 넣을 수도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실세로 보이는 꼬맹이에게 저거 딱 봐도 저 그림자가 범인인 거 아니냐고, 같은 테이블에 있었으니 그냥 제가 범인인 것 같다 라고 말해줬지만 안경 낀 꼬맹이는 그렇게 간단하게 범인이 나오면 분량이 너무 짧게 나온다고 말하며 저 인간은 범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고 이렇게 된 이상 제가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하며 그림자의 주머니를 뒤져봤습니다. 제가 갑자기 딴 사람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하자 안경 낀 꼬마놈은 당황하며 신발을 만지작거리는 것 같았고 저는 그림자의 주머니에 있던 이상한 병을 꺼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건 딱 봐도 겁나 수상해 보였고 경찰들이 조사를 하더니 피해자가 먹은 독과 같은 성분이 검출됐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증거 덕분에 이 사건의 범인이 잡혔고 경찰들과 코스현 탐정 그리고 안경 낀 꼬마는 라멘집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떠나던 와중 갑자기 안경 낀 꼬마가 멈추더니 영대사를 말할 것 같은 표정으로 불가능을 모두 제외하고 마지막 남은 하나라면 그것이 아무리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해도 진실일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을 하고는 떠났습니다. 저는 저게 저 새끼가 할 소리인가 라는 생각을 하며 라멘 값을 계산하고 밖으로 나왔고 피곤하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살인사건을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만 2번의 살인사건을 봤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인사건마다 그 묘하게 재수없는 안경 낀 꼬마이가 있었다는 것도 좀 이상했습니다. 혹시 그 꼬마이가 범인인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가던 중 코인 노래방이 보이길래 스트레스나 풀고 가자란 마인드로 잠시 코인 노래방에 들렀습니다. 저는 몇 곡을 부르고 난 뒤 코인 노래방 부스에서 나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고 부스 밖 복도에 사람 한 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싸한 기분을 느꼈고 설마 하고 있었는데 저를 제외한 2명의 사람이 나오더니 같이 시체를 보며 놀랐고 시체 앞으로 다시 한번 그 안경 낀 꼬마애가 웃으며 나타났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됨을 느껴서 코인 노래방을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제 뒤통수를 누군가 강하게 가격했고 큰 충격에 저는 정신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해진 눈으로 누가 저를 공격했나 봤는데 안경 낀 꼬마의 신발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제 눈앞으로 바람 빠진 축구공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생각하며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코난 세계관의 살해 용의자 일상은 마무리됩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와디프 비슷한 망상을 좀 해달라고 하셔서 오랜만에 좀 망상을 곁들인 미친 소리를 만들어봤습니다. 좀 짧게 만들까 하다가 코난의 사건은 하루에 3건 정도 일어나줘야 정석이니 하루 3건의 사건을 만나는 용의자로 설정을 잡아봤네요. 부디 여러분들이 이 용의자 일상을 보면서 재밌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